어머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애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니, 그런 약속을 내가 언제 했어? 이렇게 매정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손자 갖는다고 좋아하지나 마시지. 저만 괜히 기대했잖아요. 잠깐만, 얘기를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혼자서 다 알아서 할게요. 얘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하다고요? 어머님이 더 심하신 거죠? 손자 생겼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니. 생활이요? 집에서 뭐 하시는데요? 텔레비전 보시고 친구들이랑 수다 떠시는 게 다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김은희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손자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된대요. 정말이야? 드디어구나.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우리 손자 얼굴이 벌써 궁금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 복직하면 아이 봐주실 거죠? 응. 아,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었나? 말로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봐주실 거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물론 손자가 생기면 가끔 한두 시간 봐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전적으로 육아를 떠맡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 그건 나도 내 일정이 있고 무슨 일정이세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집안 모임에서였어요. 우리 딸도 함께 자리했는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야 애도 봐주고 그러죠.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딸은 전업주부인데 이 말은 딸을 완전히 저격하는 말이었어요.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는데. 아, 물론이죠.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우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었어요. 그 모임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젊은 엄마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며느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말이지.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임신한 후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임산부니까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기꺼이 도움을 주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배가 불러서 허리 숙이기가 힘들어요.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도 부탁드려요. 냄새 때문에 입덧이 심해져서요. 어머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정리 좀 도와주세요. 몸이 무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루는 오전 10시에 불러서 오후 3시까지 부려먹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도 밥 한 끼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산부라서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이 좀 봐주세요.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어요. 아이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외출해야 하는데 아이 좀 봐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연락이 2번, 3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일정을 포기하고 달려가야 했고요. 여보, 이게 맞나 싶어요. 너무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평소에 생일을 크게 챙기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생일이시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아, 그래? 고맙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계속 도와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신경 써주는구나 싶었어요. 생일 당일에 남편과 함께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서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은 편하게 드세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 생일인데요.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손자도 보고 가족끼리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도 나누고요. 저는 며느리가 변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어머님, 오늘 자고 가실 거죠? 응. 갑자기 왜? 사실은요, 저희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해서요. 애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이래서 생일상을 차려준 거구나. 공짜로 아이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부른 거였어요. 아니야. 우리 집에 가야 해. 갑자기 자고 가라니. 어머님, 앞으로 애 보러 오시면 자고 갈 일 많을 거잖아요. 미리 연습하신다 생각해 주세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제가 복직하면 어머님이 하루 종일 애를 봐주셔야 하거든요. 아침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 데려가시는 식으로요. 뭐라고?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해요. 할머니가 손잡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얘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나이가 있고 우리 생활이 있는데. 아버님도 그러시네요. 손자인데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얘야, 너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애를 봐줘야 할 의무는 없어. 의무가 왜 없어요? 손자는 혈육이잖아요. 혈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며느리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매정하실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야, 가끔 봐준 건 당연하지만 전적으로 맡기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래도 손자인데. 손자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이후로 며느리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여보, 며느리한테서 연락 온 거 있어? 없어.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손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도 손자니까요. 그런데 먼저 연락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었어요. 추석이었는데 당연히 모두 모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 당신만 아이랑 가.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애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겠대. 무슨 아픈 데가 있대? 잘 모르겠어.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고만 하고. 명절날 며느리 없이 아들과 손자만 왔어요. 손자를 보니까 반갑긴 했지만 뭔가 씁쓸했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정말 아픈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랑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애 안 봐준다고 서운해하는 것 같아. 우리가 아예 안 봐준다고 했나? 가끔은 봐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봐달라는 거였잖아. 그건 좀... 아들도 며느리와 우리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결국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3개월간
육아도우미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며느리가 육아도우미 쓴다더라. 그래, 우리보다 남이 낫다는 거네. 돈 들어도 우리한테는 안 맡기겠다는 뜻이겠지. 그러게, 참 답답한 일이야. 3개월 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으면 왜 우리를 그렇게 조른 걸까요? 결국 우리 도움 없이도 잘 되잖아. 맞아. 애초에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손자를 자주 못 보게 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희에게 연락을 안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고 다녔나 봐요. 아들이 나중에 말해줬는데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너무 매정해. 내가 손잡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 하고 다녔다더라고요. 뭐라고? 우리가 매정하다고? 엄마, 그냥 넘어가요.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우리가 마치 나쁜 시부모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 어떡해? 정말 억울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손자 돌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손자 돌잔치는 빠질 수 없잖아요. 여보, 돌잔치 때는 어떻게 나올까? 글쎄, 아무리 그래도 돌잔치인데 초대는 하겠지. 며칠 후 아들이 연락을 했어요. 엄마, 돌잔치 오시죠? 당연히 가야지. 우리 손자 돌잔치인데 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와주세요. 드디어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손자도 보고 가족 사진도 찍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돌잔치 장소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희 자리가 구석진 곳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자리가 왜 여기야? 나도 모르겠네. 한번 물어보자.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자리가 부족해서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 친정부모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았지만 그냥 참았어요. 돌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거의 구경꾼이었어요. 손자를 안아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만 안겨주고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차에서 기저귀 좀 가져다 주실래요? 떨어져서요. 아, 그래. 어디 있어? 뒷좌석에 가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저귀를 가져오려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뒷좌석을 다 뒤져봐도 기저귀가 없더라고요. 어디 있다고 했지? 트렁크도 열어보고 앞좌석도 찾아봤는데 기저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한참을 찾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잔치장에 들어가 보니 이미 가족 사진 촬영이 끝나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이미 다 찍었는데. 뭐? 우리는 왜 안 불러줬어? 아, 죄송해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설마 일부러 저를 빼려고 기저귀 심부름을 시킨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진 찍을 때 시어머니가 없어서 다행이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일부러 사진 못 찍게 했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해. 와, 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기저귀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실 기저귀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거든. 그 사이에 사진 다 찍었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애 안 봐준다고 서운하다 했는데 돌잔치는 왜 오시지? 그러니까 말이야. 평소에는 도움 안 주면서 이런 날만 오려고 하잖아.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괜찮겠어? 시어머니라고 뭐?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시어머니는 필요 없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일부러 저를 사진에서 빼려고 그런 거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를 모욕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나 좀 보자. 네. 왜요? 사진 촬영 때 일부러 나를 빼려고 그런 거지?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저귀 심부름 시킨 것도 일부러고 사진 찍는 동안 나를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정말 무슨, 방금 친구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일부러 사진 못 찍게 했다며? 그때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요. 네, 맞아요. 일부러 그랬어요. 뭐라고? 한동안 어머님, 아버님 보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돌잔치도 저희끼리 하고 싶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손자 생겼을 때만 좋아하시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셨잖아요. 도움이라고? 우리가 언제 도움 안 된다고 했어? 매일 봐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잖아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손자이고 혈육인데요. 남편도 화가 나서 끼어들었어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너무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네, 본인들 편할 때만 손자 보고 싶어 하고 정작 제가 힘들 때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할머니 행세는 하려고 하시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좋아.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네? 이제 안 보고 싶구나. 너도 우리 도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너희와 상관없이 살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손자, 혈육.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먼저 우리를 남으로 만든 거야. 아버님도 그러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왜 좋은 소리를 해야 해?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네가 먼저 그렇게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육아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면 우리한테 떠넘기면 되는 거야? 우리는 힘들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잔치장을 나왔어요. 아들이 뒤쫓아 나왔지만 저희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아니야. 저렇게까지 우리를 무시하는데 참을 이유가 없어. 그래도 손자가 손자가 아쉬우면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지. 우리가 왜 굽혀야 해? 돌잔치 사건 이후로 며느리와는 정말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들만 가끔 안부 전화를 했죠.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너는? 저는 집에서 좀 힘들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 매일 부모님 욕을 해요. 너무 매정하다고, 손자한테도 관심 없다고. 우리가 관심 없다고? 네. 그리고 다른 집 시부모들은 손자 위해서 뭐든지 해준다고 계속 비교해요. 아들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복직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애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왜? 육아도우미가 갑자기 그만둬서 애를 맡길 데가 없대요. 어린이집도 대기 중이고 그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엄마, 애가 너무 어려서 혼자 두기도 그래요. 아들아, 네 아내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래도 손자잖아요. 손자면 뭐?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며칠 후에는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어머님, 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했었어요. 지금 사과하는 거야? 네.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한 거야?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얘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어머님, 내 자식이니
왜 자꾸 우리에게 맡기려고 해? 그게 아니라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제 상관없어. 어머님, 제발요. 안 돼. 네가 먼저 우리를 남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어린이집 못 보내서 애 맡길 데가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잘했어. 지금 가서 도와주면 또 당연하게 생각할 거야. 사실 손자가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혈육이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매정하다고? 며느리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돌잔치에서 일부러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아니야. 이번에 우리가 굽히면 평생 우리를 만만하게 볼 거야.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너무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한 정도가 아니었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힘드니까 이러는 거지. 상황이 나아지면 또 똑같이 할 게 뻔했거든요. 며느리야, 네가 진짜 반성한다면 왜 지금에서야 사과해? 그게 힘들 때만 우리 생각나지? 평소에는 우리가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정말 죄송해요. 됐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아들도 중간에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벌써 몇 번째 기회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아들아,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잖아. 지금만 힘드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도 안 돼. 우리 결정은 변하지 않아. 며느리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았나 봐요. 아들 말로는 급하게 다른 육아 도우미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애엄마가 새로운 육아 도우미 구했대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나가서 힘들어해요. 그건 자기 일이지.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엄마도 참 차갑네요. 차갑다고? 아들아, 네 아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벌써 잊었어? 아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며느리한테 가서 어머니는 절대 안 도와주신다고 말했겠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어머니, 제발요. 얘야, 솔직히 말할게. 넌 지금 힘드니까 이러는 거야. 상황이 좋아지면 또 우리를 무시할 거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런 말은 그만해. 이미 네 본심을 다 봤어.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우리도 나이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어. 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희생할 이유는 없어.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어.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없이 살아. 그 이후로 정말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들도 더 이상 중간에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그러게. 답답했는데 시원해. 손자는 좀 보고 싶지만 나중에 손자가 크면 우리를 찾아올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와는 정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가끔 아들을 통해서 손자 소식을 듣기는 해요. 엄마, 손자가 이제 걸어 다녀요. 그래. 벌써 그렇게 컸어? 네, 정말 귀여워요. 말도 조금씩 하고. 손자 이야기를 들으면 보고 싶긴 해요. 그래도 그 때문에 제 신념을 굽힐 생각은 없어요. 아들이 가끔 물어봐요. 엄마, 정말 화해할 생각 없으세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 애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어떤 행동이요? 그건 며느리가 알아서 생각할 일이야.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없어.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가끔 손잡아주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무시까지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돌잔치에서 일부러 저를 사진에서 빼려고 한 그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선택이 맞았을까? 맞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자식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할 이유는 없어. 그래도 가끔은 아니야. 지금 우리 생활 봐. 언제 전화 올까 눈치 안 보고 우리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맞아요. 지금이 훨씬 편해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라지 않아도 되고요. 요즘에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선택했어요. 물론 손자는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자존심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힘들 때만 저희를 찾는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고집이 센 건지 아니면 당연한 선택인 건지.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63살에 새로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저다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에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